우직하죠. 또 의리도 있고 또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시고 내가 말을 한 부분에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모 떡, 형제 떡, 인떡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내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고 살아야 돼. 이분들 베푸셔야 돼. 주고 살아야 되고 많이 벌어서 나눠 먹어야 돼. 자, 우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으면 죽게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띠분들은 사주에 공짜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소띠 좋습니다. 하반기 좋습니다. 올해 이제 문서 때문에 좀 답답하신 분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네.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이제 뭐 집이 안 팔린다, 땅이 안 팔린다, 뭐 문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말씀이 지역에 따라 틀려요. 뭐 자,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을 판다, 팔리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 하지만 자, 이제 내가 이제 올해 조금 그 소띠분들은 하반기에 가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올해 이 소띠분들의 운기는 변동의 운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소띠분들은 하반기에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작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 20년, 21년, 22년 지금 23년도잖아요. 좀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야. 그래요? 힘드셨을 거야. 이유가 있다면? 인간 때문에 힘들었어야 되고 돈 때문에 힘들었어야 되고 자손 때문에도 힘들었어야 되고 본인의 건강 때문에도 힘들었어야 되고 많이 힘들었어야 되는 그런 운기예요. 근데 이제 올해 23년도는 이분들은 올해 운기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 소띠분들은 자, 올해 운기로 봤을 때는 자, 물꼬리 트이든 실꼬리 풀리든 조금 풀리는 운기니까 소띠분들 하반기 기대해보세요. 화이팅 하세요. 좋네요, 선생님. 네. 그럼 하반기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소띠분들 좀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직장에서 운이나 사업의 운기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괜찮죠. 올해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자나 더 낼 수도 있고 또 뭐 거래처가 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가 바뀌든 뭐 집이 바뀌든 자동차가 바뀌든 또 올해 운기가 뭐 약간의 변동의 운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하고면은 그게 반드시 농사를 지어서 자, 곳간의 곡식을 채워서 좋은 결과로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띠분들도 인간 굴욕이 많아요. 항상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해야 되고 항상 줘야 되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내가 10번을 밥을 샀는데 상대가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면 섭섭할 수 있잖아. 인간인지라. 그럼요. 네. 그런데 그게 조금 그런 인덕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시려면 좋은 마음으로 주세요. 머릿속에 계산기 두들기지 마시고 계산기 두들기면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럼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다 지옥이야.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베푸세요. 내 팔자에 인덕이 없는데 부모, 형제, 뭐 남편, 뭐 자식 다 줘도 인덕이 없는데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 나만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베푸세요. 좋은 그럼 마음. 이게 그럼 이분들은 좀 말년으로 갈수록 내가 이렇게 좀 뿌렸던 거를 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찾아오는 건가요? 네네. 다행이네요. 올해 좋습니다, 소띠분들. 네. 다행이네요. 우리 소띠분들 중에서 이 영상 보시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이나 전화선화 통해서 더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소띠분들이 가장 좀 안쓰러워요. 어떤 분들요? 살아가셨는데 굴곡이 너무 많아. 우리가 사주에 소띠들 보면은 사주에 하계가 있고 우리가 소는 조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상의 덕을 많이 보는 사주인데 그 조상의 덕을 못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고력이 좀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띠분들이 우직하게 노력은 많이 하잖아. 우리가 논밭 갈 때 소들이 다 갈잖아요. 그렇듯이 소들이 보면은 노력은 많이 해. 근데 또 일이 안 풀리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많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앞을 서고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세신 분들이 보면은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소띠분들이 보면은 나는 항상 좀 안쓰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이용만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우직하다 보니까 뭐 내 마음을
내가 말을 안 해도 남들이 알아주겠지 아. 하고 자기 가슴에 이게 담아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분들이 많고요. 또 좋게 얘기하면은, 아니,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직업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직업들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는 좀 불법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소띠분들은 네. 무조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음. 노력 안 하면 힘들어요. 음. 소띠가 맨날 소가 맨날 놀 수는 없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조상이 있으면 그 조상의 길을 잘 닦아주면 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띠기도 해요. 아, 소띠분들은 조금 이렇게 자신의 조금 속내 같은 거를 남들한테 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속이 문드러진다던가 그쵸. 그런 쪽으로 좀 힘들었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고생 많이 하죠. 내가 배우자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또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남한테 이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혼자 더 우리가 이렇게 응어리가 진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이런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친근감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간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얽매인 거 이런 것들을 좀 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위에 좀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런 상처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덜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97년생 27세 이분들 27세 정축생 네. 초년 운이 들어오죠. 초년. 우리가 7자 그러니까 27에 우리가 초년 성주가 들어오는데 성주가 들어오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조상이 아프서요. 그래서 좀 이렇게 끼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신의 가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게 제자라던가 또 아니면 이게 조상이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7 정축생 분들이 보면은 미련한 것 같지만 좀 야가요. 그래서 자기 손해볼 짓은 안 해요. 소띠가 아까 내가 우직하다 그랬잖아. 근데 27 정축생은 틀려요. 사리가 밝고요. 또 우리가 또 많이 깨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갖다가 다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주가 들어오면서 문서 운이 들어오는 시기죠. 그러니까는 상반기 생일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음력으로 4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7월, 8월, 9월 달 뭐 하반기 중에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 생일을 가진 사람들은요 문서운이 들어와 있고요 직장운이 들어와 있고 이성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만 하신다 그러면은 중반기 운에서 우리 27 정축생분들이 뭐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머리가 좀 좋고 또 남보다 이렇게 빠른 그리고 캐치가 또 빨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으로 85년생 39세 분들. 우리가 보통 9수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39 일주생 분들이 9수라고 하더라도 중반기에는 괜찮습니다. 일단 문서운이 들어와요. 뭐 9수라고 다 나쁜 거 아니야. 우리가 9수 다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9수에 운이 더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39 을주생 같은 경우에는 중반기 운세에서 9수라고 하더라도 운이 열려. 일단 문서 운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직장의 변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 했을 때 득이 될 수 있어요. 투자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행성 있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내가 어떤 문서를 잡아서 투자를 한다던가 땅을 잡는다던가 뭐 이런 문서를 말하는 거지. 이게 뭐 사행성 있는 거 이런 거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9 을주생 분들이 보면은요 내가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더 우직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어.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딱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는 해라, 넌 해라, 나 이렇게 있을게 이러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로 인해서 가정에 좀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동을 주는 것도 아까 얘기했죠. 변동도 가능합니다. 뭐 내가 아홉수라 안 좋아서 가만히 있을래 이러시지 말고요. 내가 직장이 힘들면은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3년생 51세 분들. 51세 개축생분들, 뭐 52세 개축생분들, 지금 이 나이대가요,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나이대예요.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 우리가 70년, 뭐 60년 후반대에서 70년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고생들을 좀 많이 한 사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시운한사 우리 개축생분들도 마음은 여리지만 뭘 해야지 하면은 좀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추진력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추진할 적에는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추진력이 강한데 안 할 것도 밀고 나가고 해야 될 것도 밀고 나가. 그러니까는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 좋은 때, 안 좋은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 때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밀고 나갔다가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운하나 개축생분들이. 근데 이제 올해 중반기 운을 보는 거잖아. 근데 7월, 8월, 9월 달에는 일단 변화수는 따라와요. 뭐 업장 변화라던가 뭐 사업장의 변동을 준다던가 그 다음에 직장의 변동을 준다던가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내가 또 사업적으로 간다던가 이런 거 괜찮고 또 외국에서 어떤 거를 뭐 무역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연예인이나 내 얼굴을 드러내고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가정적으로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9월달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9월달에 관제수는 우리가 가정법원에 가는 것도 관제수예요. 우리가 이혼하러 가잖아. 그것도 관제수야. 그러니까는 관제수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61년생 63세 분들. 63세 분들 인간의 덕이 없어요. 내가 많이 베풀어야 되고 업장 소멸을 해야 돼.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남한테 자꾸 베풀어 주고 또 내가 베풀었을 때 그 사람한테 뭐 성과를 바라는 건 아니야. 성과를 받기는커녕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업장 소멸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금 63세 신출생 분들이요. 가정 있어도 여자들은요. 배우자가 있어도 평생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 가만히 살림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남자분들은 좀 게을러요. 근데 여자분들은 오히려 일을 계속 해고 살아야 편안해. 안 그러면은 몸이 아파. 여자들. 일을 안 하면 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진짜 내가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파도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라고 내가 초년 중년에는 많이 힘들었어. 근데 올해 뭐 개면연이니까 작년부터 오히려 운은 열렸어요. 작년부터 열렸고 올해 지금 뭐 상반기, 중반기 지금 운은 다 열릴 수가 있다. 운이 열리면은 당연히 뭐 금전은 따라오겠죠. 그리고 집안에 시끄러웠던 것들이 뭐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내가 힘들었던 그 과정을 갖다가 뭐 중반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60이 넘어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보상을 받는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크게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안 될 걸 알면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걸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괜찮고요. 또 우리 64세 신축생 분들이요 자손의 덕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배우자 덕이 없으면 자식 덕도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4세 신축생들을 보면은 항상 내가 좀 마음이 아파요. 좀 다른 뭐 나이대보다도
이게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픈데 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조상감이 또 많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뭐 내가 양갈래길로 갈라지는 조상에서 도움을 주느냐 또 나한테 해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갈래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해서 가신다 그러면은 뭐 중반기 말년에 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이제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니까 예, 예. 직접 방문해가지고 좋은 방향성, 더 좋은 시기 그런 것도 알아가시면 되게 좋겠네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소띠분들이 참 성실하신 분들이 많죠. 성실하시고 가정적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복이 터졌다 하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 소리는 많이 듣고 사셨을 텐데 본인은 정작 이뤄놓은 게 없으신 분들이 좀 허다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에 들어 쓰시면서 그래도 이제 내가 일거리도 더 많아지고 그 대신 전에는 일거리가 있어도 그렇게 소득이 별로 없고 남는 게 없어서 허탈하셨을 텐데 그래도 올해는 좀 이득이 많은 이득이 생기는 그런 하반기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보셨을 때 우리 소띠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개면 상반기까지 가장 좀 안 풀리고 가장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쪽이? 다시 뭐라고? 소띠분들이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좀 이렇게 주춤했는지 예를 들면 금전이라든지 인간관계 금전 인간관계 다 안 좋았죠. 소띠분들이. 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실 때 우리 소띠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개면 상반기까지 가장 좀 안 풀렸던 부분 마음고생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일단 금전, 사람? 인간관계요. 그런 쪽 때문에 가장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소띠분들이 사람을 참 좋아는 하는데 네네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외로웠지. 외로웠던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올해는 나를 좀 여기저기서 찾아주고 반가워해주고 예. 그리고 또 금전도 이제 좀 생겨나니까 다 돋아나니까 이제 좀 사는 게 좀 재밌어지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좀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자기를 진심으로 좀 도와주고 생각해주는 없었죠. 사람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좀 소띠분들 인복이나 인덕이 조금 없으신 분들 예, 인복이 없어요. 소띠분들도. 무슨 그럼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상처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럼 성격적인 부분도 좀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좀 잘 받으시는 타입인가요? 그죠. 소가 보면 열이잖아. 맞아요. 그래도 소띠분들이 내가 상처를 받아도 굳건히 그분을 또 믿어가요. 상대방을.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아이 그래도 이게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싫은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격이. 그럼 그런 분들이 정말 한 번 더 뭐 배신당하거나 그런 일도 많이 많겠죠. 좀 독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럼 그런 인간관계에 어떻게 보면 구설이라든지 배신 때문에 당연히 금전의 손실도 있으셨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 근데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네 그게 정말 맞는 그렇게 예, 많이 나아지세요. 이제 사람도 좀 이제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받고 인정받는 애. 그래서 이제 일거리나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금전도 같이 상승세를 타니까. 네네네. 예, 그동안에는 진짜 돈이 없어서 돼지고기 먹었다면 이제 소고기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좋네요 선생님. 자, 본인이 먹으면 안 되긴 하지. 그러면 선생님 보실 때 우리 소띠분들 예. 금전적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 나아진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 소띠분들 뭐 예를 들어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뭐 한쪽이 올라가고 따라 올라가고 아니에요. 돈하고 사람은 같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분들이 약간 이직 이런 것도 변동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옮기시는 게 좋아요. 직장이나 네. 사업의 확장이 될 수 네. 있고 좀 계산적으로 올해는 사셔야 돼. 나한테 득이 되는 쪽을 좀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 의리를 찾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날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좀 판단하셔갖고 움직이시고 똑같은 일인데 마음이 여려서 여기서 오래 있던 직장인데 저기 가면 내가 조금 더 월급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못 갔었거든, 그 전에는. 근데 좀 올해는 내가 좀 이득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좀 돈을 쫓으셨으면 좋겠어. 좀 과감하게 시도를 네. 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그렇게 좀 그동안 시도를 못했던 이유가 좀 마음이 여리거나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의리 지키냐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과감하게 그렇게 시도를 한다면 성공의 확률이 높은 걸로. 높죠, 아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띠분들 또 여러 가지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선생님이 보셨을 때 유독 또 좋은 나이가 있다면 있죠. 말해줄 수 있나요? 일단 정축생 분들 27살. 네네네. 네. 이분들은 뭘 해도 돼. 우리가 가다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진대잖아. 네네. 근데 이분은 자빠졌다가 일어나도 돈을 주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행운, 횡재, 네. 그런 게 조금 들어왔어요. 더 강하게.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63 네네. 신축생 분들. 네네네. 이분들도 이제 좀 집안이 좀 편안해지고 자기 몸도 아팠던 분들도 조금 이렇게 좀 안정이 돼가는, 가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좀 안정화가 돼서 제 자리를 찾는 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또 좋은 거니까. 네. 좋네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 뽑아주신 두 개 나이대 분들은 유독 더 정말 네. 좋게 들어온.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안 뽑히신 나이 분들이 뭐 안 어, 좋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다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띠분들 하반기 운세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오늘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소띠분들 지금 들어온 하반기 운세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까요, 선생님? 근데 이 소띠분들이 이렇게 네. 상승을 타면 쭉 올라가면 좋은데 네네.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더 올라가면 좋잖아. 네네네. 근데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해가 바뀔 때 네네네. 가까운 데 찾으셔서 나하고 뭐가 안 맞는 게 있으면 푸시고 좀 이렇게 상담을 해가시고 초발언이라도 해가시면 계속 이어가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띠분들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들어오신 운기 내년까지도 쭉 이어가셔서 정말 이제는 웃을 일만, 대박나는 네.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대박 나세요.